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유튜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사를 얘기할 때 북방민족사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사가 전개되는데 실제 국사교과서라든지 한국사 책에서만 보던 거고요. 이러한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은 주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몽골을 뭐 한두 번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어도 거란이나 여진을 막 50회, 100회 이렇게 해서 올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하게 이제 거란사부터 시작해서 북방민족 천년 역사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제 1강이니까 거란에 관한 모든 것. 오늘 거란에 관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거란에 관한, 사실 거란하면 고려와 거란의 전쟁, 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서희라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거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란하면 뭐 소손영, 소배합, 서희, 강감찬,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란의 출발부터 해서 주변의 관계사, 우리 역사의 관계,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란에 관한 모든 것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거란족의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낯설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500년은 농업사회의 중심이었고요. 수렵이나 유목적인 삶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요. 그러나 역사의 시계를 1000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까지는 일상적이었던 모습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유목, 수렵, 이러한 DNA를 한번 끄집어내서 이렇게 축소되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역사를 벗어던지고 호쾌하게 만주의 말을 달리던 그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의 역사를 갖기 위해서 이제 거란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란사는 그러면 남의 역사냐? 저 만주벌판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은 거란이라든지 여진족의 역사를 한국 사람 관점에서 봤습니다. 아마 거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을 대표하는 오정윤이고요. 오정윤 한국통사를 저술해서 현재 오정윤의 한국통사라고 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지금 연재 중이고요. 이번부터는 이렇게 요금원 청까지 하면 대략 1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주제를 아마 오랫동안 다룰 생각입니다. 30대 초반에 만주대륙에 가서 그때 당시 유리판이 없었던 광개토대왕 능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통사를 저술하게 한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전반부에 흐르는 바로 이 송골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약속을 드리면 만주족이 부르던 송골매란 노래를 한번 소개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자, 캐세이 퍼시픽, 아마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갈 때 아마 이 항공사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캐세이 퍼시픽. 홍콩에 있는 항공사고 1946년에 설립됐으니까 약 73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255개 도시에 현재 채양 중입니다. 자, 이 거란을 얘기하면서 이 캐세이를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란이란 이름을 이제 가장 원음에 가깝도록 이제 배울 텐데요. 오늘은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가 바로 거란이라는 이름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 네 개 이름 있습니다. 캐세이, 시노, 탕, 차이나, 이 네 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은 700년대에 후돌골의 건국과 후돌골의 역사 팽창에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퀼테킨에 비해 나오고요. 물론 그보다도 더 앞서서 티벳의 문헌에 우리 코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티벳 문헌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진리를 찾아서 인도로 가는 과정에 아마 남겨진 발자취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문청 말고 티벳사와 같은 또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에 있는 여러 민족과 역사 얘기도 들려줄 예정인데요. 하여튼 이 네 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지구를 봤으면 대략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캐세이, 시노, 탕, 차이나 때문에 금방 아시겠네요. 자, 이 네 개의 그 영문, 국호의 영문의 특징은 중국의 영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거란이 이제 중국의 정보왕조였죠. 그런데 이것이 왜 영문 명칭으로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캐세이, 그다음에 탕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자부심 있는 나라 하면 당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존중하는 역사 3대 영웅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족이 만든 역사보다는 북방 이민족들이 만든 역사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한족이 만든 자신들의 역사, 그러니까 당연히 한무제가 첫 번째 꼽히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당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원장, 명태조. 자,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자부심,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가 한국인이 가장 자부심 있다 그러면 고구려를 얘기하죠. 중국은 당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탕, 그다음에 시노, 차이나는 같은 데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영문의 공통점은 중국을 상징하는 명칭이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차이나는 통일 왕조인 진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진나라가 그때 당시 로마, 아마 BC 전후한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시기 전후에서 세계사의 큰 역할은 양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진한 제국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차이나가 알려졌죠. 그때 알려진 게 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친. 거기다가 이제 지명이나 인명인 A가 붙어서 이제 차이나가 되겠죠. 차이나. 불어로는 시네 이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차이나. 근데 이게 이제 1600년대에 라틴어로 기록되면서 이 차이나가 시노가 된 겁니다. 시노.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회사 중에 시노캠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오금광산 유한공사인데요. 이 시노캠 거기서 이제 시노를 씁니다. 그래서 차이나나 시노는 진나라에서 왔는데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무엇이냐? 도자기였죠. 15세기, 16세기에 유럽에 도자기가 엄청나게 건너가죠. 중국의 청아백자가.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의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로 불려지면서 차이나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입니다. 탕입니다. 탱그램 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탕이라는 것은 당에서 온 겁니다. 당나라. 자, 그런데 이제 중국 발음으로 탕이니까 TANG가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고, 부산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자, 차이나타운에 가게 되면 그 차이나타운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인가. 그 임어당의 수필 중에도 당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탕런지에라고 하는데요. 당인가. 근데 당인가. 여기 차이나타운이니까 당연히 중국 가가대 되겠죠. 중국의 거리, 근데 다 당인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당인이란 말은 중국을 상징하는 용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인가는 차이나타운이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을 한문을 한자로 당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다 이게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동아시아에 이렇게 짝을 맞추는 놀이 중에 칠교도라는 놀이가 있는데 7가지 조각을 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지혜를 돋군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양반과 자제들이 즐겨 놀았던 교육용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골드러시를 해서 미국에 가면서 이 놀이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거죠. 그때 미국인들이 보고 야, 이렇게 신기한 놀이가 있구나 해서 이것을 탱그램, 중국인들의 놀이다 그래서 탱그램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탕 해서 이거 중국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중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근데 그것은 영문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한. 그리고 명나라도 발전이 안 됐습니다. 밍이란 말이. 그렇지만 당이라는 것은 일반화됐던 이유는 중국인들이 가장 역사적 자부심을 가졌던 시대가 당나라였기 때문에. 자, 우리한테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할 때가 당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싫은 용어가 될지 몰라도 중국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용어 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중국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거란의 역사를, 거란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늘 만나게 되는 기단입니다. 치탄, 키탄. 자, 근데 이것이 발음마다 다르다 보니까 당시 12세기, 13세기 중국 남쪽 사람들한테는 깨센, 이렇게 깨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깨세이. 그래서 이 깨세이가 이제 거란의 이제 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가서는 샤나, 하나, 캐가 거의 같은 발음이네, 예전에는. 그래서 따드. 그래서 샤따, 이렇게 샤따. 그리고 러시아는 말 그대로 그냥 키탄에 이게 늘어나서 키타이. 이것이 이제 캐세이와 같은 발음인 거죠. 캐세이, 키타이. 그리고 영어가 이제 캐세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저는 이 발음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키탄. 왜냐하면 북방민족에 있어서 탄이라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 이름이에요. 땅.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타르, 달입니다. 이것이 탄이 좀 더 얇게 발음하면 달이 됩니다. 달. 그래서 음달, 양달 할 때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달과 키탄의 탄은 같은 말입니다. 왜? 거란이나 우리는 부여 고구려했을 때 같은 역사 공동체에 속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키가 남는 거죠. 키는 크신을 뜻하는 글자로 보고 씁니다. 크신칸 이렇게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다. 그래서 키 그리고 땅. 그러니까 큰 땅. 자신의 땅이 가장 세상에서 크다는 의미로 키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중국인들은 그걸 뭐 쇠에서 왔다, 빈철에서 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거란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일단 거란인들은 자신의 땅을 큰 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키탄, 이것이 변해서 캐세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바로 거란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거란이 사실 한국사 영역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 시기, 곧 항전 시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만주 땅에서 일어난 것을 고조선으로 봤고요. 그 고조선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건 마치 중국인들이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진 것을 중국사로 받아들이시 우리도 고조선이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는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건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은 5,00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들은 고조선인이 됐고 그들이 가진 권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권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것을 주권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권은 누가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으면 그 주권은 있다는 거죠. 단지 날강도가 와서 억지로 뺏고 없애려고 했지만 주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주권불멸이라고 하고 이 주권불멸을 가진 세력을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그 김규원, 그 신단민사 쓰신 김규원 이런 분들은 그걸 부여주종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영토 속에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부여를 주족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이끌어간 역사가 우리 고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태라는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1920년대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배달족 강역 형세도라는 책을 썼는데 알려지기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 역대 지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근거들을 옆에다 썼습니다. 문헌적인 것. 그래서 여기에는 거란족의 요 나라를 넓게 우리 배달족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 역사로 편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구려나 발해, 부여, 고조선에서 활동했던 민족들을 왜 다 갈기갈기 쪼갰냐? 저는 그것이 오랑캐론 때문에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 형성된 그 오랑캐라는 말. 그래서 유학자들이 오로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소중화, 저쪽은 대중화. 그러니까 대중화와 소중화라고 하는 두 개의 축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참된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못된 놈. 그래서 오랑캐라는 이름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넘었던 거죠. 넘어서 바로 거란을 우리 역사 속에 넣어서 보는 대한국사를 지향했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거란이라는 역사를 되새겨서 그러면 거란과 고려의 전쟁은 뭐냐? 그럼 내전인 거예요. 그건. 우리 배달족 간의 내전. 그러면 어떻게 거란족과 몽골족을 내전을 볼 수 있냐?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싸웠고 백제와 신라가 싸웠고 신라와 고구려 싸웠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전 아닙니까? 그건 내전인 거예요. 우리가 배달족이라는 형태를 본다면 고려와 거란, 고려와 여진족, 고려와 몽골 다 내전인 겁니다. 조선시대 때 만주족과도 내전으로 본다면 만주 땅을 우리 역사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역사관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구려 발해까지는 적어도 역사 공동체의 중심체가 만주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발해가 멸망한 후에 만주에 대한 역사 공동체의 절반은 여진, 거란, 여진, 만주, 몽골, 만주족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역사 공동체가 북과 남쪽으로 서로 갈라진 남북국의 형세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도 한국 통사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언급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제 거란서부터 시작해서 만주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 속에 넣어서 남북국의 시대로 서술할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란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907년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 거란족들은 약 200년 전에 중국 당나라와 돌걸족의 연합으로 처절하게 영주 봉기가 진압이 돼서 나라를 못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발해가 들어섰죠. 그리고 이들은 200년을 절치부심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907년에 드디어 북방민족이 북중국까지 장악하는 최초의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거란이었죠. 그리고 그 거란을 뒤어서 오늘날 만주의 동부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웠고 이번에는 만주 요동의 서쪽에 있는 몽골족이 이번에는 근데 몽골족은 그때 아예 중국 전체를 다 장악해 버렸죠. 그리고 몽골족이 북쪽으로 물러가서 바로 북원으로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거의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냥 몽골족은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면 북원이란 말은 누가 썼느냐? 바로 최영 장군이 쓴 말입니다. 원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한 요동정벌의 주요한 요소가
바로 요동에 들어온 명나라는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원나라가 물러나면서 이제 만주 지역은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원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1635년에 북원이 망하면서 그때 징기스칸이 가졌던 기팔과 그리고 쿠빌라이가 가졌던 도장을 가지고 북원의 마지막 린탄칸의 두 부인이 청태종한테 와서 옥새를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주도권과 정통성이 바로 후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니까 후금이 바로 뭘 했어요? 바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대칸이 됐죠. 자꾸만 우리 역사에서는 자꾸 황제라고 하는데 북방민족은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황제라는 이름을 썼어도 자신의 조상님한테 바칠 때는 반드시 대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칸. 자, 그래서 거란부터 만주까지 1000년 동안 북방민족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물론 유목민족 제국사를 쓰는 룩환테는 이것을 이렇게 봤죠. 중국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중국의 역사는 남방 농경종족들, 한족이 중심이 된 남방 농경종족과 북방 유목민족과의 쟁투사다. 이렇게 하면서 북방민족사를 중국사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북방민족의 1000년 역사를 끌어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덕무가 기년 아람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부전자척이다. 싸우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일본 왜군한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경복궁이 점령되고 나라 영토와 인민을 뺏긴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겁니까? 싸워서 졌다면 그래도 억울하지 덜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일 독립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항하고 싸워서 드디어 승리를 했죠. 저는 경복 광화문 앞에 항일 승전탑을 세워야 됐다고 본 거예요. 항일 승전탑을 세우고 그 이순장군 앞에 독립의 영웅들 있죠. 뭐 홍범도도 있고 그다음에 안중근도 있고 이봉창도 있고 윤봉길도 있고 이런 분들의 흉상이 원래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왜? 우리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그러한 확실한 역사관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세운 거죠.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습니다. 역사는 100년, 200년에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북방민족 1000년의 역사를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다음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달에 고려 거란 전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사극의 내용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거란을 완전한 오랑캐로 놓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역사관이 중요한 거죠. 거란을 고조선, 배달족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왜 우리를 직접 지배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중국이었죠. 중국을 지배하는 거고 우리는 동맹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역사적으로 인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담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고려 거란 전쟁이 11월 달에 하니까 이번 거란의 역사, 이번 콘텐츠를 자주, 이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사극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바깥에서 고려 거란 전쟁과 거란, 여진, 몽골, 만주 쪽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번에 거란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50회, 100회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1강부터 시작해서 거란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겁니다. 거란의 출발부터 해서 거란이 어떻게 연맹출해서 900년대에 제국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북중국까지 지배하면서 이 거란이 결국에 이름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캣세이가 되는 과정들도 설명할 것이고요. 거란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거란은 우리가 이것을 내부 전쟁으로 본다면 거란과 우리는 두 번의 내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발해와 거란의 전쟁, 운명을 건 전쟁이었죠. 만약에 발해가 이기면 거란의 역사는 없었을 것인데 거란이 이김으로써 만주 지역에 대한 주도권은 바로 거란이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거란과 고려와 거란이 또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부 전쟁으로 본다면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발해 거란 전쟁과 고려 거란 전쟁. 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거란에 관한 모든 것, 거란의 역사 속에 담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당시가 가장 동아시아에서 역동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나타나듯이 바로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 다음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중국 한족의 송나라, 그리고 오늘날 티베트 쪽이 되는 탕쿠토족이 세운 서하. 원래 나라 이름은 하지만 서쪽에 따라서 서하.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남쪽에 백족이 세운 대리국. 그래서 모든 다섯 나라가 서로 견제하면서 진행됐던 동아시아 역사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에 대한 연구자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오랑캐라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란의 역사를 우리 한국사 속에 최초로 넣은 사람은 대종교 제2대 교주이신 김교원 선생님의 신단민사입니다. 물론 거란에 관한 모든 걸 할 때 당연히 신단민사라든지 배달족 형세도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 콘텐츠를 즐겁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제1강은 이렇게 거란 캐세이 퍼시픽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거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이야기한다면, 이제 거란의 역사의 출발, 바로 거란족의 기원이 되는 푸른 소와 흰 말, 청우백마의 신화를 통해서 이제 거란사의 첫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